자, 이제부터는 각도가 아니라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문자열에는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제가 셋 다 중요하다고 별표를 찍어 놨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가중치를 두자면 getString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요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의 내용을 입력받아서 다시 반환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인수에 특이하게 t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게 t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펑션 리스트에 몇 가지 기능에 요 t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텐데, 사실 요 대문자 t는 심볼이에요. 타입에 대문자 t를 입력을 해놓고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 t라는 건 심볼입니다. 요게 참이다 라는 걸 뜻하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리스브의 옵션들 중에서 t라고 적혀 있는 건 사실 꼭 t일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로 대충 아무런 값이나 입력을 해도 괜찮아요. nil만 아니면 됩니다. 비어있지만 않으면 이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getString에서 옵션을 사용할 때와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공백을 입력받느냐 입력받지 않느냐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인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이라고만 나오겠죠. 제가 뒤에 표시될 메시지를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지에 뭐뭐를 타이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구성을 해주게 되면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에 제가 입력한 메시지가 화면에 마우스 커서 옆이랑 명령행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어떤 걸 입력을 해라라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1, 2, 3을 입력하든 ABC를 입력하든 뭘 입력하든 입력값을 받는데, 스페이스바는 입력을 받지 못해요. 스페이스바를 입력하면 기능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문자열에 공백을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자열을 입력을 할 때에는 공백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t를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1, 2, 3 띄고 ABC 띄고 1, 2, 3 이런 식으로 공백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자의 내용을 입력받을 때 당연히 공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t라는 거 옵션 키워드로 집어넣어주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t일 필요는 없어요. nil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숫자로 대충 뭐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옵션 키워드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스페이스바에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옵션 키워드가 nil로 비워져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꼭 t일 필요는 없지만 비워져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리습을 만드시는 분들이 t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t라고 기재를 하기는 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getString이라는 요 핵심 함수, 요거는 t,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두 개는 옵션을 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요 두 개의 함수는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요걸 먼저 쓰고 요걸 뒤따라서 써줘야 돼요. 요것만 입력해서는 아무것도 구성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구조는 메시지, get 키워드, 메시지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get keyword, 키워드란 뜻이죠. 그 다음에 표시해줄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기능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뭔가 표시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할 텐데, 어떤 값을 입력해도 옵션 키워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요걸 안 썼기 때문이에요. get 키워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요걸 써줘야 됩니다. 요걸로 어떤 값을 입력을 받겠다라고 딱 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텐데, 폴리선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 명령행에 호, 반폭, 길이, 명령 취소, 폭 이런 옵션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옵션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get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외의 숫자나 알파벳을 입력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값만 입력을 해라라고 미리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은 입력받지 않고 튕겨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이런 옵션 키워드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니셜 get으로 먼저 옵션 키워드를 정의를 해놔야만 get 키워드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니셜 get을 그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이 뒤에는 뭐 이것저것 붙을 수 있는데 그냥 텍스트 스트링 형식으로 옵션 키워드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숫자로 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 1, 2, 3 이런 식으로 1, 2, 3이라는 옵션을 넣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공백으로 구분을 해서 3개의 문자를 텍스트 스트링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사용을 해서 get 키워드를 받겠다. 그러면 연이어서 get 키워드라는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get 키워드는 뒤에 아무런 옵션 없이 그냥 단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명령행에 뭔가 값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4, 5, 6 이런 값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나올 텐데 1 또는 2 또는 3은 정의가 되어 있어서 입력을 하면 입력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get 키워드 뒤에 아무것도 써놓지 않으면 어떤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자체를 사용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get 키워드 뒤에 메시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요걸 안 써주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써줘야 되는데, 자, 요번에는 똑같은 걸 입력을 하는데 1, 2, 3이라고 요렇게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 2, 3 요렇게 표시가 되죠? 요것만 표시가 되더라도 사용자는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슬래시로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을 하면 사용자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 더 나가서 1, 2, 3이라는 메시지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선택지가 표시돼요. 1 또는 2 또는 3,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명령행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버튼이나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키워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요꺽쇠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요꺽쇠에 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요 메시지가 뜨는데 1에 요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사용자는 내가 아무런 값도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1로 입력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표시만 해주는 거라서 아무런 값도 입력 안 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반환하는 값은 1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꺽쇠 가로로 기본 값을 설정을 해주면 사용자는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nil을 반환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해줄까, 그것만 뒤에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get 키워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1, 2, 3으로만 해놔서 이해하기 힘드실 분이 있을까봐 알파벳의 경우도 설명을 해볼게요. 이니셜 get입니다. 근데 이니셜이라는 건 단어의 첫 글자를 얘기하잖아요. 옵션 키워드를 영어로 정해줄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yes냐, no냐, both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이니셜 get에 텍스트 스트링을 넣을 때 대소문자를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 모두 다 소문자로 입력을 했다면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아서 대표 키워드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y만 입력을 하면 옵션 키워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할 거예요. 왜냐? 여기에 대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get 키워드에서 알파벳 한 개를 입력했을 때에 요 안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 특정 문자열을 선택해서 입력을 받고 싶다면 대표 키워드를 대문자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요번에는 yes에서 y를 대문자로, no에서는 n을 대문자로, both에서는 o를 대문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하고 y를 입력하게 되면 yes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get에서 대소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번에는 both라는 뜻으로 b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 대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대신 o를 입력하면 both가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옵션 키워드들을 구성을 하면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 때 나오는 이런 메뉴들, 이런 옵션 메뉴들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올려놓은 리습에도 이런 걸 구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get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아마 한 개 있을 텐데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리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메모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개의 리습이 있을 텐데 밑에 쭉 내려다 보면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니셜 get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x, y, 포인트 세 개의 옵션 키워드를 받고요. 사용자가 입력할 때는 x냐, y냐, 포인트냐 요거를 메뉴로 구성을 해놓고 기본 설정은 포인트라고 화면에 표시하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환하는 값이 있을 텐데 반환하는 값을 엑시스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구성을 해줬죠. 만약 엑시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 x다. 그러면 요 기능을 실행을 하고 저장되어 있는 값이 y다. 그러면 요 기능을 실행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런 값도 입력을 하지 않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용자는 포인트를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엑시스에 저장되는 값은 nil이 저장이 됐었잖아요. 그걸 제가 오토캐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요 위에서
요렇게 1, 2, 3을 메뉴로 구성을 하고 1에 꺽쇠로 요렇게 묶어 놨을 때 실행을 해보면 1이라는 게 요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지만 사실 저장되는 값은 없죠. 공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되도록 마지막에 요런 걸 집어넣어 준 겁니다. 포인트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도록 기능을 구성을 해둔 거죠. 이런 식으로 initial get 키워드 요 두 개는 항상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요 뒤에 단골로 따라 붙는 게 컨디션이에요. 여기서 입력하는 옵션 키워드에 따라서 X면 이거, Y는 이거, 포인트면 이거, 또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거, 이런 식으로 실행될 기능을 나눠서 구분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옵션 메뉴를 구성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get 키워드와 initial get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이었고요. 이제 남은 건 변수와 뷰포트 요만큼이 남아 있는데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객체 정보, 뷰포트, 그리고 기타 여기에는 아예 별을 찍어 놓지 않았어요. 사실 getFiled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 기초 단계에서는 요거까지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별표 쳐놓은 건 요 정도가 있는데 변수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네 가지는 설명을 하나 묶어놨어요. 여기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인데 위에 있는 두 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데 get-env, set-env, get-var, set-var 이렇게 되어 있죠. get과 set, 여기도 get과 set. 그러니까 특정 값을 읽어오거나 특정 값으로 설정을 한다는 뜻인데 요거랑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거죠. 보통 오토캐드에서 환경 변수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에는 사실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는 값도 있고 오토캐드 자체에 저장되는 혹은 도면에 저장되는 값이 있어요. get-env, set-env 같은 경우는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는 값을 읽어오거나 쓰거나 할 때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저장되는 값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놓은 게 maxArray와 maxhatch가 있습니다. 어레이라는 기능으로 배열을 하는데 몇 개까지 배열을 할 거냐를 정할 수 있는 환경 변수가 있고요. 해치를 집어넣는데 객체를 몇 개까지 만들 거냐라고 정하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보통은 몰라도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레지스트리에서 값을 직접 읽어오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자, 그러면 maxArray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get-env 요걸 사용을 해서 maxArray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면 10만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maxArray에서 a를 소문자로 썼다. 그러면 레지스트리에 있는 값과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가져오지 못해요. 요걸 쓸 때에는 반드시 대소문자가 맞아야만 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set을 사용을 하면 특정 값으로 설정까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레지스트리에 기록되는 값은 거의 바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다수의 환경 변수가 다 도면에 저장되거나 오토캐드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때문에 요 환경 변수는 꽤나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 설명한 게 있죠. 첫 번째, 현재 도면층 CLayer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현재 도면층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도면층을 1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CLayer라는 값을 1로 바꾸게 되면 현재 도면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0으로 바꾸면 0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 작업을 getvar을 사용을 해서 CLayer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setvar라는 걸 사용을 해서 CLayer에 들어가 있는 값을 1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를 바꿀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컬러 같은 경우도 color, color 이런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by layer로 되어 있지만 1번으로 바꾸면 현재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getvar라는 걸 사용을 해서 color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호출을 하거나 setvar라는 걸 사용을 해서 color이라는 값을 2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1이라는 걸로 바꾸고 혹은 0이라는 걸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환경 변수를 제어하는 이 두 가지 함수는 당연히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토캐드에 있는 환경 변수는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리습을 풍부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별표 쳐놓지 않은 기능인데 이 세 가지 기능은 사실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 BB라는 건 블랙보드를 의미합니다.
이 블랙보드라고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특정 값을 저장을 하거나 혹은 저장되어 있는 걸 호출을 해온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블랙보드라는 걸 왜 사용을 하느냐? 도면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로잉 1번이라는 도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setQ를 사용을 해서 pt라는 변수에 getPoint로 좌표를 하나 저장을 할게요. 이건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점의 좌표를 구성한 것 뿐이지 점의 좌표 말고 다른 정보들을 다른 도면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t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점을 다른 도면에서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 도면을 만든다든지 이 새 도면에서 pt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리습에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도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드로잉 1번에서 정의한 내용은 여기에서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의한 걸 요 도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갖고 오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set와 ref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드로잉 1번으로 넘어가서 VL 블랙보드 set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pt의 getPoint로 지정한 점의 좌표를 저장을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요 pt라는 거 앞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줘야 돼요. 이때 찍는 점은 숫자 1번의 왼쪽에 있는 점이 아니라 키보드의 엔터 옆에 있는 점입니다. 잘 보면 생긴 게 다르죠? 요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요걸 찍는 이유는 뒤에 들어오는 게 심볼이라는 의미로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setQ를 사용해서 pt를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포인트라는 걸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포인트라는 심볼에 getPoint로 저장한 점의 좌표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getPoint 때문에 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달라고 하고요. 클릭을 해보면 요 저장된 요 점의 좌표가 포인트에 저장이 된 거죠. 지금 저장한 내용은 사용 중인 도면이나 오토캐드에 저장이 된 게 아닙니다. 블랙보드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 포인트라고 입력을 해보면 호출해내지 못합니다. 느낌표 점 찍고 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포인트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은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냥 포인트라는 건 일반 인수가 아니라 심볼로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하실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장한 요 인수를 드로잉 2번에다가 갖고 오고 싶다. 그럴 때에는 VL 블랙보드 ref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입력해줘야 되는 인수는 variable 밖에는 없습니다. 갖고 오고 싶은 인수의 이름을 그냥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점을 하나 찍고 포인트라고 저장을 했었죠. 이렇게 갖고 오면 값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로잉 2번에서 요 점의 좌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setQ에 pt인데 드로잉 딴 데서 갖고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VL, BB, REF의 포인트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새로운 인수에다가 저장을 하면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setQ를 사용을 해서 불러온 값을 저장을 하면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1번에서 2번으로 도면에서 도면으로 뭔가 데이터를 넘기고 싶다. 그럴 때에 블랙보드라는 거 사용을 하면 꽤나 편하기는 해요. 요 방법만 있느냐?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VL Propagate. 요 영어 단어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파간다. 뭐 그런 단어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파한다는 뜻인데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불러올 필요조차도 없게 돼요. 그냥 저장되어 있는 값이 다른 도면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 setQ를 사용을 해서 ASDF라는 인수에 저장을 하는데 getPoint를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요 점의 좌표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도면에선 ASDF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드로잉 2번에는 ASDF라는 게 없을 거예요. 느낌표 ASDF. 그러면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nil이라고 반복을 할 텐데 propagate를 사용을 하면 VL propagate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심볼 ASDF라는 걸 입력을 해주면 한 번에 모든 도면에 저장한 값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잉 2번으로 넘어간 다음에 느낌표 ASDF라고 호출을 해보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건 심지어 새 도면을 만들어도 만들자마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 도면을 몇 개나 만들어도 propagate를 사용을 하면 사용한 변수가 늘 저장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새 도면을 만든다 하더라도. 근데 요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도면에서 여기에선 ASDF가 요점이라 하더라도 다른 도면에선 변수로 사용을 하던 게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setQ
ASDF로 저장되어 있는 게 이 도면에서는 숫자 1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ASDF가 1이다. 요렇게 드로잉 2번에선 이미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값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프로파게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값을 덮어 써버립니다. 제가 1로 설정을 하고 나서 다른 도면에서 프로파게이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ASDF라는 변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요건 주의해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덮어 쓸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니까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서 전파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요것들 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레지스트리에 쓴다거나 특정 파일을 지정해서 쓰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기는 하죠. 요것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게 훨씬 더 제어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정보 쪽으로 넘어올 텐데 요 부분에는 제가 체크를 하나도 해놓지 않고 설명도 대충 써놨어요. 그 이유는 안 쓰니까 안 쓴 거죠. 자,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dump all properties라는 건 선택한 객체, 여기에서 ename, 객체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특성들을 모조리 호출할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dump all properties. 이 기능을 사용을 할 때 객체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객체의 이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카의 엔트셀로 선택한 객체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만 실행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한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쭉 긁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메모장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선 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이렇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R5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요게 read only, 즉 읽기 전용이란 뜻이에요. 뒤에 있는 함수들을 보면 set property value가 있죠? 요걸 사용을 하면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read only로 되어 있는 값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xy의 증분값인 델타 x, 델타 y, 델타 z 요런 것도 당연히 증분값이기 때문에 read only죠. 요런 거 다 못 바꾸고요. 컬러 같은 거 요런 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한 객체에서 색깔만 갖고 와 보겠습니다. get property value에서 당연히 카의 entcel로 객체의 이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컬러라는 항목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호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컬러가 256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즉 바이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반환을 해줄 거예요. 요걸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바꿀 때 사용하는 건 갖고 올 땐 get이고 바꿀 땐 set이겠죠. set property value인데 여기에선 어떤 특정 값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value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get이 아니라 set을 사용을 할 거고요. 컬러를 빨간색인 1번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똑같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면 set property value라는 함수의 기능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2번으로 바꾸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특성 쪽에서 설명을 안 한 게 한 개 있죠? is property read only라는 게 있는데 지정한 객체의 항목이 읽기 전용이냐라는 걸 확인을 해주는 함수예요. 당연히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왜 많이 안 쓰느냐? 객체 정보는 entget으로, ent모드로, list로 충분히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요게 쓰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해요. 자, 덤프를 사용을 해서 갖고 온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 도면층이 레이어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요 값을 살펴보면 그냥 레이어, 도면층이 아니라 레이어 ID라고 되어 있고 알아보기 힘든 요런 알파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ID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서 불편해서 많이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요게 ID가 무슨 뜻이냐?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entget으로 객체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데이터의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었죠. 이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객체의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카의 entcel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직접 선택을 했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클릭한 객체의 정보를 확인을 시켜드리곤 했었는데 도면층은 클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 종류도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객체로 실존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개념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객체들은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tbl search라든지 tbl object name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호출을 해올 수가 있어요. 객체의 이름을 확인할 때는 table object name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이 항목들 중에 도면층에
0번 도면층의 id를 확인을 해보자, 객체 이름을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0번 도면층의 객체 이름인 거예요. 요걸 복사해서 메모장에 써있는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요게 덤프에 들어있던 거고, 요게 제가 방금 갖고 온 0번 도면층의 이름입니다. 똑같죠? 요렇게 id로 구분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잘라서 집어넣기가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엔트 모드로 리스트를 수정을 할 때는 도면층의 이름을 그냥 수정을 하면 되는데, 요걸 또 한번 변환해야 되는 불편함과 귀찮음 때문에 특성의 값을 수정하는 기능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대신 가끔씩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 정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뷰포트와 기타라는 게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설명을 안 써놓은 V포츠는 써보나 마나입니다. 요거는 화면에 뷰포트가 몇 개 떠 있고 어떤 정보로 떠 있느냐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뷰포츠라는 요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반환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뷰포트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띄워놨다,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뷰포츠라는 걸 실행을 하면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요것까지 이렇게 나눠서 재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뷰포츠라는 함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할 건 setView라는 건데, 요 기능은 현재 도면을 바라보고 있는 요걸 제어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뷰에서 뷰 관리자를 통해서 어디를 보고 있다라는 걸 저장을 해놓고 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저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보고 있다, 요 정보를 저장해놓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요 사각형에 딱 맞게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 요걸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인수로 받는 건 뷰 디스크립터라는 걸 인수로 받습니다. 근데 요걸 정의하는 게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건 커맨드문에서 줌이라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줌이라는 기능 이미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클릭해서 클릭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확대된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옵션에는 이만큼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중심이라는 옵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오토캐드에서 아무런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창을 보면 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고요. 이 항목들이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시되는 값은 X축의 중심, Y축의 중심, Z축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요 화면의 중심이 특정 좌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이 되어 있는 환경 변수는 뷰 ctr, 뷰 센터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좌표가 이렇게 나열이 될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9738, 9738, -6103, -6103. 자,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여기 어딘가, 이 화면의 좌표가 있을 텐데, 이 중심점만으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중심점은 같아도 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배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심점 외에도 높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높이라는 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 뷰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77218, 77218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뷰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뷰 ctr과 뷰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특정 변수에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setQ를 사용을 해서 a라는 변수에는 getBar을 사용을 해서 뷰 ctr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setQ를 사용을 해서 b에는 getBar을 사용을 해서 뷰 size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뷰 센터와 뷰를 바라보고 있는 높이값 두 개가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줌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센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중심점을 지정을 하게 되고, 중심점을 지정한 다음엔 높이 값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a와 b에 나눠서 저장한 값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맨드 문에서 줌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센터란 옵션을 사용을 하고, 중심점은 a에 저장돼 있고 높이는 b에 저장돼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저장돼 있는 값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사용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setView라는 함수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뷰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거의 안 쓰고요. 기타로 넘어오면 get cname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c가 커맨드 네임이에요. 프랑스어 오토캐드는 명령어가 프랑스어입니다. 스페인어 오토캐드는 명령어가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할 일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쓰죠. 그래서 영문 명령어를 확인하는 get cname, 커맨드 네임은 쓸 일이 없어요. 모르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get filed는 대화 상자를 여는 기능인데 지금 설명하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예문을 하나 집어넣어 놨는데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오토캐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D 드라이브라고 입력을 했는데 D 드라이브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 D 드라이브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D 드라이브가 있는 분들은 요게 D 드라이브로 나올 거고요. 파일 형식에 텍스트로 정해놨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것만 txt 파일만 보이도록 이렇게 필터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의 이름은 select text 파일이죠. 대화 상자의 이름은 여기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거고 플래그라는 것도 숫자마다 의미하는 값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 펑션 리스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getFiled라는 함수는 요 대화 상자를 띄우기 위한 함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파일을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모두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이런 AAA라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놨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경로와 파일 이름을 표시해주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오토리스브의 기본 기능들을 쭉 훑어봤어요. 물론 제가 깜빡하고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별표 쳐놓은 몇 가지 기능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다양한 기능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습은 누구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리습이란 것도 엄연히 언어입니다. 컴퓨터랑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제가 설명한 걸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꼭 간단한 기능이라도 한 번씩 만들어 봐야만 앞으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저 인풋에 대해서 다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객체를 다루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